네, 안녕하세요. CU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CLA 대학에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일수록 그리고 연봉이 높은 CEO일수록 낮고 중저음인 목소리를 소유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일수록 목소리에 힘이 있고 활기차다.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성의 경우 활기차고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깊고 정말 깊이 있고 중후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리더자로서의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호흡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호흡인데요. 제가 2005년도에 지역 MBC에서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뮤직갤러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전에 2시부터 4시까지 박명수 씨, 개그맨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가 있었는데요. 그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4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 3시 반 정도에 라디오 부스 들어가서 큐시트도 챙기고 대본도 챙기고 음악도 미리 올려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뭐 30분 길면 빨리 올라가면 뭐 40분 좀 천천히 올라가면 최소한 20분은 그 진행하시는 박명수 씨의 라디오를 그냥 자동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때가 아나운서 한창, 아나운서 그 전 주말에 아나운서 1차 카메라 테스트, 본사 MBC 카메라 테스트가 있고 난 후에 월요일이었습니다. 박명수 씨가 막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나운서 그 면접장을 갔더니 다들 안녕하십니까? 이거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는 복식호흡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해 그쯤에 정말 유행했던 그 박명수 씨의 호통, 그 다음에 복식 개그 야야야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복식호흡 하면은 복식호흡이 이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오는 횡격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어려운 복식호흡을 대중적으로 정말 쉽게 알 수 있게끔 편안하게 이해하게끔 대중화시켜준 분이 바로 박명수 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스피치의 기초, 특히 CEO로서 사회의 리더자로서 가져야 될 목소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복식호흡을 설명드리면서 박명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면 알기 쉽게 복식호흡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먼저 복식호흡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네,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식호흡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자세가 굽거나 이렇게 굽어 있으면 바른 호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기초인 바른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서이슬 아나운서를 잠깐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무용을 전공을 해서 기초적으로 중간에 서주세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굉장히 바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도 발레하는 분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수리를 위에서 누군가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자세가 곧으신데, 자, 곧은 자세를 만드는 방법, 발레리나가 곧은 자세를 만드는 방법은 바에 서서 하지만 저희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기초 자세 훈련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선생님 중에 최수인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뉴욕이나 밀라노나 프랑스 파리로 모델들을, 한국 모델들을, 1세대 모델들을 해외로 굉장히 많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배운 모델 자세 교정법인데요. 자, 우선 다리를 11자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벽에 붙여주세요. 처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발 뒤꿈치입니다. 붙여주시고 무릎을 붙여주세요. 무릎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음 엉덩이를 붙여주세요. 엉덩이에 이렇게 관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깨를 벽에 붙여주세요. 보셨을 때 거울을 보시면서 어깨가 일자로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선 떨어뜨리지 마시고 목 들지 마시고 목 떨어뜨리지 마시고 바로 정면을 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는 바로 펴지만 어깨 힘은 빼주세요. 팔에 힘 빼주시고요. 이 상태로 최소한 30분을 자세 교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30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은 5분, 10분, 15분 차츰 늘려나가시고요. 자, 자세 교정을 처음에는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정말 힘들어요. 10분만 하고 나도 힘듭니다. 자, 이럴 때 자세가 바르게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주먹 하나를 넣었을 때 주먹이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갈까 말까. 자, 주먹이 훅 들어간다. 자세가 휘어있는, 평소에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 호흡.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설명이 있지만 가장 편안한 접근법은 숨을 쉬었을 때 어깨가 들썩이고 어깨가 올라오지 않고 배가 나온다. 자, 이 이미지로만 일단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내쉬세요. 잘하셨어요. 어제 처음 이슬 아나운서 시켰을 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여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연습을 시켰더니 여기가 방금은 나왔습니다. 한 번 더요. 들이마셔 보세요. 내쉬세요. 후, 잘하셨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잘하셨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법이긴 한데 숨을 들이마시다 보면 옆구리로도 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배가 나오지만 옆구리 쪽으로도 숨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성악가들이 하시는 이제 그거를 사실 따라한 겁니다. 성악 전공자님. 옆구리로 한번 넣는다고 의식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옆구리를 넣는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자, 이 방법은 처음에는 가장 쉬운 법은 처음에 시작은 윗배로 넣는데 복식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래로 단전 쪽으로 소리를 더 넣을 수 있어요. 깊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옆구리로 소리를 넣을 수 있어요. 왜 아이돌 같은 경우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예쁜 아이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막 배가 실룩실룩 하면은 비디오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시키는 성악가들이나 보컬 선생님들을 데려와서 시키는 트레이닝 방법이 옆구리로 숨을 넣어라. 그래야지 노래를 부를 때 예쁘게 부를 수 있다 하는 방법이에요. 시작은 초보자는 CEO분들, 일하시는 분들 잠깐 점심시간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서서 자세 교정하시면서 그냥 처음에는 윗배로 이제 넣는다. 그래서 숨을 넣고 배로 넣고 후 들이마시고 넣고 후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만 점심 식사하시고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기 전에 좀 릴렉스 하고 싶다 하실 때 이런 시간을 잠깐 가지시면은 좀 마음도 정리가 되시고 편안해지시고 자세 교정도 되시고 훨씬 더 당당한 모습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회의나 일에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CEO분들이나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은 복식호흡 연습을 전혀 하시지 않았는데 배우시지 않았는데 선천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게스트분들이나 만나시다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몸의 울림이 굉장히 좋고 몸을 여는 방법을 배우시지 않으셨는데도 소리가 굉장히 쩌렁쩌렁 울리시고 소리에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크게 복식호흡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복식호흡이 기초적으로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복식호흡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안녕하십니까 CEO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원장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치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안녕하십니까.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아카데미 원장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문장과 한 문장의 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할 때, 들숨을 할 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하면은 1초 만에 들이쉬는 방법. 이 훈련을 하셔야지 뉴스 리딩이나 멘트나 혹은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다음 문장과 다음 문장을 이어서 복식 호흡으로 스피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들이마시세요 할 때 천천히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앉아서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1초 만에 들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제가 카운트 셀 동안 끝까지 잡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내쉬세요. 후. 네. 자, 잡고 계실 때 오랫동안 잡을 수 있는 방법. 숨을 쉬었습니다. 복근력으로 나의 몸의 힘으로 잡고 있는데 마지막에 호흡이 딸린다. 잡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근육은 엉덩이 힘, 괄약근, 엉덩이 하체로 잡고 계시면 마지막 호흡까지 잡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멘트를 하시거나 이야기를 하실 때 혹은 CEO로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스피치를 하는데 연단을 하는데 나의 말이 끝까지 나가줘야 하는데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호흡이 딸린다. 이때는 엉덩이 힘을 사용하시면 돼요. 엉덩이로 괄약근으로 하체 힘으로 소리를 잡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그래서요. 이렇게 모습이 망가지는 CEO로서 리더십 있는 모습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스피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들이마시는데 1초 만에 들이마시는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참고 계셔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이마시고 카운트를 세고 그만할 때까지 참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단련하셨던 하체 힘, 근력, 엉덩이 힘, 괄약근 모든 걸 사용하셔서 대신에 자세는 흐트리지 마세요. 자세는 절대 흐트리지 마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잡고 계세요. 계속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자, 내쉬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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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체 힘을 단련을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스쿼트 운동,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소리를 개발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하복근 운동, 누워서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그 운동을 하시면은 소리를 잡을 수 있는 좀 힘이 몸의 어떤 악기로서의 몸으로 소리를 더 잡으실 수 있는 힘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위에 소리를 발성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 아나운서 우리 이슬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쪽을 보시고 이슬 아나운서를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고 내가 최대한 벌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지 마시고 최대한 벌릴 수 있을 만큼 알을 최대한 크게 벌려보세요. 네, 최대한 하나, 둘, 셋. 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크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과하게 벌리지 않고 제가 앞에 이슬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꽃을 갖다 줬어요. 꽃을 갖다 줬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내가 내 몸으로, 입으로 다 빨아들이겠다. 근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빨아들여지지 않고 좀 고상함과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이 모양으로 한번 제가 진짜 꽃을 줬을 때 한번 향기를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이슬 아나운서님. 자, 이번에는 입 모양을 동그랗게 크게 여셔야 돼요. 입을 이 정도 여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하나. 꽃을 지었습니다. 네. 자, 요 모습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모습은 우아하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슬 아나운서에게 누군가 꽃을 줬어요. 자. 네. 이 정도의 모습이에요. 자, 발성을 하실 때, 발성을 연습하실 때 너무 크게 벌리셔도 안 되고, 목이나 안에 아치를 닫으셔도 안 됩니다. 이미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슬 아나운서를 어떤 표본으로 보여드렸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처음에 카메라가 잡으면 안 되는 그 아가 아니라, 혹은 입을 벌리지 않은 이 정도가 아니라 꽃향기를 맡듯이 이 정도로 거울을 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자,
이 상태로 해서 복식 호흡을 해서 처음에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아나운서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크게 내지 않고 들이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소리가 좋은데요. 자, 발성 연습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아를 하고 나서 스타카토 발성 아시죠? 발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 해주세요. 스타카토 발성을 다 아시니까 자, 내가 이 소리로 목에는 힘을 주지 않고 무리는 하지 않되 복식 호흡 발성만 써서 지금 제가 보이는 건 저 회사 밖에 있는 도어, 앞문, 오프닝 문인데요. 저 문을 내가 내 소리로 열겠다라는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여러분 앞에 벽이 있으면 이 소리만으로 벽을 뚫겠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 하고 계시니까 다음 기초 훈련 연습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음 연습표 다 아시죠? 각야각여, 고교, 구규, 그, 기. 이 스타카토로 일단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를 혜진 아나운서님께서 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연습 각야 시작.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자, 우리 소리가 너무 좋으신 보미 아나운서님, 최보미 아나운서님 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갸, 더, 겨, 부, 교, 두, 듀, 드, 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하까지 발음 연습을 나는 이 정도 해봤다. 혹시 경험담 있으십니까? 초보자 시절에 발음 연습부 가부터 하까지 이 정도 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1년 동안 그 MBC 930 뉴스를 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에 최소한 30분은 이 연습을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음 연습, 호흡 연습은요. 그다음 각야, 거겨, 고교, 구규, 그, 기부터 시작해서 하, 야, 허, 혀, 흐, 히까지 발음 연습, 기초 연습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좀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자, 이 발음 연습을 하는데도요, 바른 자세로 서서 각야, 거겨부터 하까지, 그 다음에 책상 다리 정확하게 직각으로 서서 하면은 아래 하체 운동, 하복부 운동까지 됩니다. 여기서 가부터 하까지. 처음에는 한 나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가부터 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서, 혹은 CEO로서 직원들 앞에 섰을 때 크게 막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목소리에 권위가 있고 목소리가 생동감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단련이 되실 겁니다. 본인만의 그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는 구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우들 중에서 이제 뮤지컬 배우들 발성 연습할 때 마메미모모 하잖아요. 소리 위로 띄우면서 마메미모모 하는데, 어떤 분은 마메미모모의 시대는 지났다, 막내 이모부다. 그래서 막내 이모부 이걸로 발성 연습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뭔가 본인을 좀 CEO로서 어떤 스피치에 올라가기 전에, 연단에 서기 전에, 혹은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방송을 하시기 전에 나만의 발성, 좀 릴렉스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멘트 하나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대대 차렷, 또 어떤 배우는 막내 이모부, 그런 멘트 하나를 만드셔서 입 푸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 발성 발음 연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CEO들이 스피치 훈련을 하는데 왜 아나운서 대본이 필요합니까? 라고 종종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선배 중에 김은혜 MBC 앵커, 전 앵커가 계시고 그분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팁을 나눈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그렇고 방송국에 계시는 앵커,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청와대 대변인, 정치 정당 대변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CEO만큼의 혹은 사회 전문직 종사자만큼의 어떤 지식과 지성면에서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왜죠? 대변인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안타까운 부분이 CEO나 사회 그런 정말 리더층에 계시는 분들이 아나운서들보다 혹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내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해내시는 스킬이 부족할 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정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또 카메라 앞에 서는 아나운서들처럼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험블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치 스킬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가지고 있는 연습하는 그 대본을 연습을 하시면은 그 누구보다 더 파워 있는 스피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본도 아나운서들의 가장 방송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뉴스 대본, 그리고 라디오 DJ 대본, 나레이션 대본, 기상캐스터 대본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뉴스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호흡, 발성, 발음입니다. 그 기초 훈련을 처음에 하시고 난 후에 뉴스 리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혜진 씨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로 잠깐 몇 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please? I'm royal reporter. 자, 우리 혜진 씨가 영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in American accent? American accent is kind of like rolling my tongue all the time exactly. 자, 여러분 억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 말고. 자, 영어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你说中国语是吗? 네, 중국어로 잠깐 请介绍一下。大家好，我是天威保护的播音员李孝柱，listening很高兴。谢谢。네, 자, 억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에는 뭐 발음의 혀가 굴러가고 우리 혜진 씨 억양을 들으면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중국어에도 사성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성 마, 사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언어에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억양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한국어에 고저장단이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한국어의 고저장단만 잘 지켜도 말의 전달력과 말의 카리스마와 위엄이 있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뉴스를 처음 리딩 연습을 하실 때 첫 번째 한국어에는 고저장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무엇이 장음입니까? 단음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을 합니까? 처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초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저는 처음에 뉴스를 할 때 저희 때는 2004년도, 5년도에는 KBS에서 나온 그 한국어 발음 사전이 있었습니다. 초록색에 한 이 정도 굵게 되는 그거를 매일매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원고를 보든 어떤 멘트를 보든 다 찾았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
거의 모든 뉴스의 대부분은 뭐 누구누구 대통령은부터 시작하죠. 대통령이 장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도 기사를 봤을 때 한 번 또 찾아봤어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원고가 새까매지도록 장단음 표시 다 하고 발음 기호 다 쓰고, 특히 뭐뭐의가 아니라 뭐뭐애잖아요. 그걸 다 쓰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뭐 CEO들이나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세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뉴스 원고 단 한 번이라도 장단음을 찾아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그 장음에 맞게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장음이 들어가는 단어가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뉴스 원고들을 접하면서 장음이 이거다, 혹은 한국어의 낱말 중에 장단음이 표시돼서 정리가 돼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장단음만 지키셔도 스피치에 위험이 있어집니다. 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원고 뉴스의 장음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장음인 것 같다 하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하셔도 장단음이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조금 과장해서 장음이니까 연습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인입니까? 범죄인입니까? 범죄인 장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찰.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장음이고 했습니다가 장음입니다. 또 뭐가 있죠? 수천 명 할 때 수가 장음입니다. 반은 장음 아니에요? 반대할 때 반대 시위대가 반대는 제가 장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장음이에요. 반대도 장음. 반대. 후도 장음. 충도 후. 네. 목격됐지만 할 때 됐지만도 장음. 체포됐는지 전했습니다. 경찰. 2명도 장음이죠. 2, 4, 5. 경찰. 현장. 자. 현장도 장음인가요? 네네. 네, 도로도 장음입니다. 우리 전체 뉴스를 지금은 우리가 장음을 찾았기 때문에 장음 연습 뉴스용으로 지금 뉴스를 읽으시는데 전체 뉴스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읽는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장음을 지키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과하게 해서 우리 이경연 아나운서가 한번 뉴스를 장음을 지키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뉴스를 한번 리딩을 해주세요. 홍콩 입법회 점검 후 일주일 만에 지난 7일 범죄인 인도법 반대 주말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본 집회 후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수천 명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심야의 쇼핑가인 몽콕 일대 도로를 점검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이를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신문은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 2명을 붙잡아 경찰차로 옮기는 장면이 목격됐지만 이들이 정식으로 체포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좀 장음을 과하게 연습을 해놓으시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하실 때나 스피치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음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에게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성 CEO들의 경우에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싶다, 좀 리더십 있게 보이고 싶다 하실 때 장음을 철저하게 섞어서 스피치를 하시면 전달력과 파워가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장음 대표적인 거, 대통령, 시위, 범죄, 경찰, 저는 했습니다. 이런 장음을 지켜주시면 스피치에 힘이 있어지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뉴스 원고에서도 나왔는데 틀리기 쉬운 발음 두 가지. 불법이 아니라 불법이죠. 그리고도 많이 사회적으로 대화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금융이 아니라 금융이 맞는 발음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뭐 불법, 금융 이 단어 굉장히 입에 많이 붙게 되는데 자, 정확한 발음으로 장단음 지키셔서 자, 이렇게 남들은 다 틀리는데 나는 아나운서처럼 CEO로서 정말 리더십 있게 멋있게 얘기한다. 금융. 오늘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죠? 코스피 최고 지수가 오늘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장음을 지키시면서 이야기하며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하시네 하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뉴스 기법 리딩은 장음을 지켜서 CEO로서 리더자로서 카리스마가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면 자, 사회에 계신 분들 중에 대화를 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물론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 중에서도 감성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치의 기초는 뉴스 원고 리딩으로 연습을 하시되 감성 스피치를 연습하고 싶다. 나는 직원들과 왜 대화를 하는데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나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왜 다 졸지? 하시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CEO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대본, 바로 라디오 DJ 대본입니다. 라디오 DJ는요, 뉴스처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 DJ 나레이션을 할 때 예전에 한번 CGN TV라는 그 온누리교회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 나레이션을 입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나레이션을 해야 됐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감정과 제 감성을 실어서 녹음을 했는데 PD분이 전혀 나레이션이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던 방법 중에 지혜씨 저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만 그 크리스찬이었으니까 혼자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좀 감정을 잡고 나와보세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들어가서 정말 이게 지금 슬프고 애통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감정을 한껏 기도도 하고 감정을 한껏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대로 들고 나와서 나레이션을 녹음을 했더니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CEO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 원고는 시키면 잘 하세요. 근데 라디오 DJ 멘트는 정말 책을 읽듯이 하시는데 이 라디오 DJ 멘트를 감정을 실어서 감성을 표현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직원들과 소통을 하실 때 어떤 스피치를 하실 때 조금 더 감동과 소통을 더 잘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번, 6번에 보면은 라디오 DJ 대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영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발랄한 느낌이 8시 때 타임인데도 주로 개그맨들이나 좀 밝은 재미있는 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고 DJ 원고 두 번째는요. 조금 조용조용한 감성적인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라디오 DJ 원고로 어떻게 하면 좀 감정 있는 소통이 되는 감성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 표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선생님, 강사님, 아나운서님 어떤 라디오 DJ의 멘트를 좀 참고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어떤 CEO 한 남성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100% definitely 성시경 씨를 추천합니다 했습니다. 자, 그 성시경 씨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잘 자요 했던 그 멘트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고요. 비록 성시경 씨가 비디오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자, 그래서 성시경 씨의 라디오 멘트를 네이버 팟캐스트나 이렇게 좀 그거를 조사를 하셔서 들어보세요. CEO님, 대표님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 목소리가 여성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목소리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의, 직원분들의, 청중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쉐도잉 기법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목소리가, 스피치가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6번 DJ 원고 사랑하기 좋은 날 한번 눈으로 쭉 묵독을 해보시고요. 자, 어떤 분이 해주시면 좋을까요? 자, 우리 최보미 아나운서님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우리 DJ 원고 사랑하기 좋은 날 중간중간에 멘트 하시면서 애드리브를 하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보미 아나운서입니다. 하얀 눈을 맞으며 펄쩍펄쩍 뛰는 이 강아지를 보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요. 이 모든 강아지가 산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외출을 안 하려고 버티거나 아예 땅에 드러눕는 경우, 또 이 사회화가 덜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럴 땐 억지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천천히 아가처럼 안아도 주고, 또 잠깐씩 바깥 공기도 쐬어주고, 또 중간중간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 간식도 주면서 이 산책이 즐겁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 실밥이 뜯어지듯이 눈물이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아직도 모든 게 어려울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날은 억지로 애쓰기보다는요, 이 맛있는 간식 챙겨가면서 적응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최봄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좋죠. 우리 이 2시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의 어떤 힘든 피로를 정말 싹 씻게 해서 잊게 해주는 그런 힐링되는 라디오 멘트 진행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대본을 대부분의 CEO 남성분들에게 시키면 하기 싫어하세요. 간지러워서, 나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래서 이 시키면 하얀 눈을 맞으며 벌쩍벌쩍 뛰는 강아지를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하시는 경상도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럴 때 대표님, 하얀 눈을 맞으며 펄쩍펄쩍 뛰는 강아지를 보면, 이렇게 평소에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훈련을 함으로써 대표님의 스피치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있지만 때로는 조금 리드미컬하게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지, 스피치의 기법과 내용을 이렇게 바꾸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은 그냥 제가 스피치 테라피스트로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편하시지 않으시면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나와요. 말은 심리적인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상상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동원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너무너무 바랬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정말 10년, 20년을 바랬는데 아드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너무너무 예쁜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너무 고맙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으시겠어요? 그 며느리를 앉혀두고 이 멘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녹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이쁜, 너무 귀여운 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직원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 정말 아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멘트를 그럼 한번 해보죠. 제가 잠깐 피해 있을게요. 하시면 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피치는 훈련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감성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피치 훈련을 했을 때 비로소 방송 인터뷰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강단에 서서 연설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많은 훈련 과정들을 거쳐서 멋있고 훌륭하고 힘있는, 또 때로는 감동적인 그런 스피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2부에서는 기초적인 복식 후 발성 연습법, 발음 연습법, 그리고 아나운서 방송 원고로 어떻게 스피치를 훈련할 수 있는가,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나눠드린 작은 이 소스가 여러분의 앞길에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소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